얘기했던 것을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법률 관계에 대해서 봤는데요. 먼저 갑을 뭐라 한다? 표의자라고 하고, 이렇게 집을 파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매도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집을 사는 사람은 뭐라 한다? 매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요, 이 건물이죠. 이 건물을 기준으로 본단 말이죠. 이것을 물건이라고 하고요. 이 물건을 뭐라 한다? 물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권리의 객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권리의 객체,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갑을 뭐라 한다? 매도인인데 이 사람을 우리는 채권자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을을 우리는 뭐라 한다? 채무자라고 불러요. 왜 그러는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여기 한번 봐봐.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권리잖아요. 그러면 채권자죠. 의무니까 뭐죠? 채무자죠. 그러니까 갑은 등기를 가지고 보면은 채무자고, 대금을 가지고 보면 채권자잖아요. 그런데 여기요, 여기 매수인은요, 대금을 기준으로 하면 채무자고, 등기를 기준으로 하면 채권자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 이쪽으로 오면 채권자고 저쪽으로 오면 채무자고, 그러면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예요? 이러한 것들을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했어. 항상 물건이 기준, 물건. 우리 물건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죠? 물건을 기준으로 해서 등기를 넘겨줄 사람을 뭐라 한다? 채무자라고 얘기하고, 등기를 받을 사람을 뭐라 한다? 채권자라고 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어, 법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아무 말이 없이 채권자다, 채무자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항상 물건을 기준으로 매도인을 채권자, 채무자, 매수인을 채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성질 더러운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은요, 대금을 가지고 딱 기준으로 한 경우가 있겠죠? 대금.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매수인을 채무자, 매도인을 채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이 없이 그냥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채권자는 누구다? 매수인. 채무자는 누구다? 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먼저 기준으로 삼고, 그 다음에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이고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금과 등기가 나오죠. 이것을 뭐라고 해? 법률 효과, 다른 말로 결과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권리, 의무, 관계라고 하고, 이렇게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진 것을 무슨 관계다? 권리, 관계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권리 관계를 무슨 관계다? 법률 관계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법률 관계는 무엇과 비교가 된다? 인간관계. 그래서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그 다음에 친구들 간의 사이, 인간관계죠. 인간관계는 약속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을 인간관계. 이렇게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법률관계라고 하는데, 이러한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실체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요, 실체법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를 실현시키고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절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법률 사실이고, 승낙을 법률 사실이고,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 요건이고, 이 법률 요건에 의해서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고,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고,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 되는 것이고, 법률 효과는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원인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이제 뭐라 하냐면 좀 더 이제 넓혀보는 것이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봐요. 이 원인행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냐?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것을 뭐한다? 법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 그럼 여기를 보면 법률의 규정은 뭐냐면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법 제
741조 부당 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이제 다시. 우리가 무조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줄을 긋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우리가 이렇게 줄 그을 때 그냥 이렇게 줄 그으면 되나요? 여기 봐봐, 사람이죠? 사람은요, 뭐가 되어 있다? 남자하고 여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가 이렇게. 또 여자애는 또 뭐가 있어요? 여자애는? 또 여자애는 기혼녀가 있고 뭐가 있어? 미혼녀가 있잖아요. 알겠죠? 또 미혼녀는 또 뭐가 있어요? 성년이 있고 미성년이 있고 또 성년 여자가 있고 미성년 여자가 있고 계속 나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분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봐, 사람은 남자다. 맞아 틀려? 이게 중요해. 사람은 남자다. 맞아 틀려? 그냥 얘기해. 떨지 말고. 알겠죠? 사람은 남자다. OX. 사람은 여자다. X가 아니에요. 왜 X가 아닐까요? 사람은 남자 맞아요? 맞아요? 그럼 사람은 남자면은 그럼 여자는 뭘까요? 아니, 나는 사람은 남자다 그랬는데 사람은 남자다? 그러면 사람은 남자다 그랬으면 사람은 남자니까 여자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남자다 그러면 여자는 사람이 아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포함하는 게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여자다 그러면 틀려. 사람은 남자다 그러면 틀려.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포함하는 거예요. 됐죠? 우리나라 말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없어도 가끔 문장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분류하는 게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봐요, 남자는 사람이다. 맞아요? 남자? 사람 아니에요? 멍멍이에요? 알았죠? 남자는 뭐예요? 사람이죠. 여자는? 그건 맞아요? 사람은 남자다. X죠? 남자는 사람이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지금 법률 요건이죠?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하고 법률의 규정으로 나눠졌다 이 말이죠. 자, 문제요. 법률 요건은 뭐라고? 법률 행위다. OX.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다. OX. 닭똥기 O 하지 마. 아니야. 알겠죠? 뭐까지 포함해야 돼? 법률 규정까지 포함해. 법률 규정 두 가지를 포함해서 법률 요건이라니까요.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자,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OX. O죠? 그래서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은 뭐다? 법률 요건이에요. 시험에 나왔잖아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이걸 알아야 지금부터 내가 설명을 한단 말이죠. 자, 여기서 문제요. 법률 행위는 법률의 규정이다. OX. 법률의 규정은 법률 행위다. OX. 왜 X일까? 틀리니까 나눴겠죠? 아주 좋은 생각이요. 틀리니까 나눴겠죠. 자, 봐봐요. 간단하죠? 사람은 뭐다? 남자와 여자를 포함하죠? 됐죠? 자, 오케이. 자, 두 번째. 남자는 사람이죠? 사람은 남자가 아니죠.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포함하죠? 그럼 봐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해놨죠. 남자는 여자다. OX. X죠. 남자가 어떻게 여자예요? 여자는 남자다? X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비교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뭐다? 시험에 이렇게 나와. 좀 이따 보면 돼. 다음 중에서 남자인 것은 뭘 묻는 거야? 뭘 묻는 거야? 남자인 것은 뭘 물어? 여자가 아닌 것을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볼 때 시험 문제 90%가 비교 문제란 말이죠. 그래, 묻는 것을 무엇을 묻는지를 알고 책을 봐야죠. 이건 강의를 들을 때 연습이 돼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키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 여러분요. 여자인 것은 뭐예요? 여자인 것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자인 것은 남자가 아닌 것은 이 말이에요. 남자는 여자가 아닌 것은, 남자가 아닌 것은 뭘 물어봐? 여자인 것은, 이걸 묻는 거죠. 이해됐죠, 지금? 자,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뭘 물어? 법률 요건이 아닌 건 뭐 물어? 아니, 법률 요건은 원인이고 얘는 결과네. 그러니까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법률 효과를 찾으라 이 말이죠. 원인이고 결과니까 비교잖아요. 법률 효과가 아닌 것은 뭘 물어? 법률 요건을 찾으시오. 이걸 묻는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법률 요건은 뭐하고 뭐를 포함한다?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을 포함한다 이 말이죠. 됐죠? 됐죠 지금? 오케이. 넘어가면은 또 자꾸 보면 헷갈려. 조금 이따 물을 테니까 강의 들으면서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어요. 알겠죠? 자, 법률이죠. 법률은 뭐란다? 민법을 법률이라고 그래. 규정은 뭐죠? 750조를 규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민법 750조를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750조를 한마디로 뭐란다? 불법에 해나가고 741조를 말한다? 부당이득이라고 그래요. 이런 부당이득은 뭐냐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부터 자기는 이익을 얻고 상대방한테 손해를 끼친 것을 부당이득이라고 그래요. 어렵죠? 그냥 그렇다 쳐. 그러다 치고 아무튼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은 봐봐요. 이 부당이득이 있으면 이득을 반환해야 돼. 이득을 반환해야 돼. 불법 행위가 있으면 손해를 뭘 해야 돼? 배상해야 돼. 됐나요 지금? 손해배상해야 돼? 부당이득 반환해야 돼? 이렇게. 그럼 봐. 여기까지를 뭐란다? 여기까지를 뭐란다? 법률의 규정이죠? 이게 바로 뭐다? 법률 요건이죠? 여기가 뭐다? 원인이죠? 그럼 이게 뭐다? 이것은 뭐다? 법률 효과예요. 법률 효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법률의 규정이라는 것은 원인이잖아요. 법률 요건이잖아요. 원인이 있으면 뭐가 나와야 돼? 결과로서 법률 효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률의 규정은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가 다 어디에 나와 있다? 법에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법률 규정은 법률 효과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걸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민법 750조 보면 불법 행위를 한 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부당 이득을 한 자는 이득을 반환해야 된다. 법에 그냥 딱 나와 있어. 법에.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요건과 효과가 다 어디에 나와 있다?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것을 뭐란다?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이건 법률의 규정은 어디에 나와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여러분, 첫날 이 정도 강의를 듣는 것은 여러분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지구상에서 최고의 두뇌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은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럼 법률행위는 쭉 가니까 법률 요건이죠? 원인이죠?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원인이니까 법률행위도 효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법률행위는 법률 효과가 어디에 나와 있다? 법에 규정되어 있다. OX. 오케이, 그렇게 이해해야죠. 왜? 두 개가 비교되니까. 법률의 규정은 법률 효과가 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법률행위는 비교니까 얘는 여자고 얘는 남자니까 아니겠네. 그 정도는 뇌를 작동시켜야 되겠죠. 알겠죠? 여러분 뇌세포에 아이파이는 켜져 있죠? 오케이. 자, 아이파이 켜고 다시 한번 봐봐요.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은 법률 효과가 법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요, 법률행위는 법률의 규정하고 어떻게 돼?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법률 효과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럼 어디에 규정되어 있을까? 어디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죠. 그래서 어떻게 찾는다? 자, 지금 됐죠? 자, 그럼 법률행위는 뭐다? 법률행위는 우리 아까 했었는데 의사표시. 기억나죠?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한 개 이냐, 두 개 이냐, 두 개 이상이냐, 이렇게. 한 개이면 그것을 단독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단독행위요. 두 개이면 계약이라고 하고요. 두 개 이상이면 합동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합동행위. 자, 지금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 계약은 있네, 계약.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라고? 두 개라고. 자, 그럼 찾아가, 이제. 두 개라고. 쭉 찾아가요. 쭉 찾아갔더니 여기 계약이 나왔네. 의사표시가 몇 개 있어야 돼? 몇 개죠, 지금? 청약하고 승낙하고 두 개네.
그래서 의사표시가 두 개면 무조건 계약인 거예요. 오늘 뭐 타고 왔어요? 뭐 타고 왔어요? 여기 올 때 지하철 타고 왔죠? 봐봐요. 지하철 철도청이 1이에요. 내가 손님이 2예요. 몇 명이요? 그러면 계약이에요. 계약인데 앞에 모양이 달라. 운송계약이라고 그래. 운송. 실어다 주니까 운송계약이라고 그래. 운송계약. 알죠? 아침에 김밥 샀어. 김밥집 주인 1이에요. 사는 사람 2예요. 몇 명이요? 그러면 무조건 계약이야. 계약인데 김밥이죠? 음식물 공급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났는데요. 하고 났는데 펜을 안 필기도구를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하나 빌렸어요. 빌려 쓰고 나중에 다시 갖다 주죠. 빌려줘. 알아서 빌려줄게. 몇 명이에요? 그러면 계약이에요. 둘이니까 계약이죠. 앞에 모양이 달라. 빌렸죠. 빌린 것을 사용대차라고 그래요. 사용대차. 내가 집에 가려고 했더니요, 지갑을 안 가져왔어요. 돈 많으면 빌려달래요. 1. 알아서 빌려줄게. 2. 그럼 뭐예요? 2명이니까 뭐예요? 계약이에요. 2명이 무조건 계약이라니까요. 앞에 모양이 달라. 모양이. 돈 빌려준 것을 소비대차라고 하는 거예요. 집주인이에요. 세대로 살아요. 1, 2. 몇 명이에요? 2명이요. 그럼 뭐예요? 계약이야. 앞에 모양이 달라. 임대차라고 하는 거야. 임대차. 알겠죠? 강의를 듣고 싶어요? 1. 어서 오세요. 학원 2. 뭐예요? 계약. 뭐라고 그래요? 수강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2개면 무조건 뭐다? 계약이야. 이것만 딱 알면 돼. 앞에 모양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 의사표시가 2개면 뭐라고? 계약이라고. 그걸 알면 돼. 그런데 봐봐요. 여기서요. 자, 여기서 문제요. 법률행위는 계약이다. 맞아요? 틀려요? 법률행위는 계약이다. 맞아? 틀려? 여러분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나눠진다. 그러면 사람은 뭐가 사람이라고 그랬죠? 남자, 여자 다 포함하죠? 여기 봐봐.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쭉 갔더니 단독, 계약, 합동행위 3가지가 있네.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뭐라고 그래야 돼? 단독, 계약, 합동행위를 법률행위를 한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해됐죠? 여기 봐봐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어마무시 중요하다니까요? 알죠? 앞으로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한다니까요? 그래, 지금 여기서 이해가 딱 안 되면은 계속 얘기하는데 저 말을 왜 자꾸 한대,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나 이 사람이지 저 사람 아니에요. 알겠죠? 봐봐. 법률 요건은 뭐예요? 법률 행위하고 법률의 규정을 포함한다. 법률 행위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를 포함한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런데요, 단독행위는 법률행위다. 맞아, 틀려? 엥? 하지마. 엥? 하지마. 그러면요, 이 같은 리액션도 이거하고 하고 달라. 알겠죠? 자요, 단독행위는 법률행위다. 맞아, 틀려? 맞죠? 계약은 법률행위다. 합동행위는 법률행위다. 맞죠? 그런데 법률행위는 계약이다. 그건 안 된다니까요. 계약은 법률행위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요. 자, 그럼 여기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사표시가 근데 몇 개 있어야 돼요? 하나, 둘, 세 개? 그래, 아무리 없어도 몇 개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라도 없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걸 뭐란다? 그것을 최소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최소한이라고 하는 말을 법률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 법률용어로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이렇게 얘기해. 없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을 필요 최소한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여기서 문제예요. 법률의 규정에는 의사표시가 있다, 없다? 이런 봐봐. 이런 제발 부탁인데, 눈 가지고 오셨죠? 자, 그러면 그림을 보란 말이죠. 이 그림 보는 게 좀 어려우면요, 내일 아침 9시에 노란 차가 와요. 잘 몰라요. 노란 차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노란 차 잘 오는데, 아침에 9시에 유치원차가 오는데. 왜냐면 유치원생들은 그림만 공부 많이 하잖아요. 색칠 공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법은 내가 말했죠. 민법은 그림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쉬워요. 여러분요,
제가 강의를 해보고 이렇게 민법을 공부해 보니까 어느 하나에 도통하면 모든 것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저는 여기 남항주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학원 집이니까 몰라요. 가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죄송해요. 저는 학원에 오면 밑에 내려가잖아요. 밥 먹으러 가는 거 빼고는. 그리고 밤에 차 타고 집에 가요. 그러니까 길을 잘 모르는데, 만약에 내가요 여기 풍내동을 간다고 해봐. 그러면 길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 아, 이쪽으로 가가지고 쭉 가죠. 쭉 가시면 돼요. 왜? 그 머릿속에 딱 있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 있어. 애매한 사람. 아, 이쪽으로 가가지고 우회전 해가지고 한 300m 가가지고 좌회전 다시 해가지고 신호등을 자세히 설명해. 왜요? 잘 모르니까. 기억을 더듬어서. 알겠죠? 근데 잘 아는 사람요? 그럴 필요 없어. 여기 평내동 알면은, 아, 아까 무슨 건물인데 그 앞에 옆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간략하게 그려낼 수 있죠. 알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잖아요.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간략하게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 보이죠, 다. 알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 별것도 아니에요. 자, 그럼 봐봐요. 아무리 없어도 한계는 있어야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예요.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 행위는 있을 수 없다. OX.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OX. O죠. 왜 O죠? 아무리 없어도 최소한 몇 개는 있어야 돼?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의사표시가 없는 법령에는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여러분요 기출문제라니까요. 시험에 나왔던 거라니까요.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몇 개는 있어야 돼? 한 개. 그걸 필수 불가결이라니까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법률 요건은 법률행위다. OX. 아, 여러분요 잠깐 이따 설명하면 이게 기억력이 이렇게 쭉 연결이. 이러면 혹시 안 되면 다음부터는 롯데리아 가가지고 치즈 스틱 하나 먹고 와. 쭉 내리는 거. 끊어지지 말라고. 알겠죠? 여기 봐봐요.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을 포함하죠? 법률 행위는 뭐다? 법률 요건이다. OX. O. 자, 그럼 봐, 이제. 봐. 지금부터 법률 행위를 본단 말이야. 법률 행위는 뭐냐?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행위는 뭐다?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읽어. 법률 행위는 뭐다?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우리가 이제 공중에서 학생들은 이 말을 참 잘 알아.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이 정도의 것을 이해하고 공부하려면 아마 대학생들이 공부하려면 졸업해야 될 거예요. 알겠죠? 농담하는 게 아닌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수준의 문제이지만 별것이 아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그러면 법률의 규정은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러니까 법률 규정은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 문제 한번 봐봐. 여기 문제 18번 봐봐. 18번. 문제 오늘 준 거 있죠? 문제 준 거 있죠? 여기? 문제 준 거에서 18번. 자, 18번 봤어요? 자, 18번 보면 거기 뭐라 나와 있죠? 민법 552조에 따라. 그렇게 되죠? 까맣게? 민법 552조가 무슨 말이에요? 민법 552조가 무슨 말이냐고. 여기 봐봐. 민법 750조. 민법을 법률이라고 그랬죠. 552조가 뭐예요? 규정이죠. 그래서 민법 552조는 뭐라 한다? 법률의 규정이란 말이라고요. 이게 법률의 규정 이 말이라니까요. 이게 알겠죠? 됐죠? 그래서 민법 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채고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줄고 당사자의 의사의 근거. 17회는 우리 기출문제에 17회 때 났던 거. 당사자의 의사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법률 행위라고 해야지. 이건 지금 뭐예요? 법률의 규정이잖아. 그래서 틀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시험을 낸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당사자의 의사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법률
행위라고 얘기해야 돼. 그런데 민법 750조는 뭐다? 법률의 규정이잖아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나온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이해되셨나요? 별것 아니죠? 아닌데 어려운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럼 다시 또. 그럼 이런 봐봐요. 여기 보면 합동행위는 뭐냐면 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 그럼 사단하고 재단법인하고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 어떻게 차이요? 사단하고 재단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간판을 좀 잘 봐봐. 보면 사단법이라고 돼 있고 재단법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사단은 사람의 단체예요. 사람의 단체.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가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핸드볼이다. 핸드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였죠? 대한 핸드볼협회. 그것은 뭐냐? 사단법인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있죠. 대한 축구협회, 대한 야구협회, 대한 배구협회, 대한 농구협회 다 사단법인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갤러리 봐봐요. 갤러리 화랑. 화랑 같은 뭐 벽에 뭐가 걸려있어? 그림. 그림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재산이에요? 돈 재산이죠? 그걸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불이 뚝 깨려면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죠?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학금 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래서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모여있다 간단히 재단법인, 재산의 단체, 재산, 사람이 모여있다 사람의 단체,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봐봐요. 우리가 이제 계약이라는 것은 뭐냐? 계약은 봐봐. 계약은 몇 개죠? 2개죠? 2개가 봐봐. 2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대립하다가 나중에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 이 세 마디가 꼭 들어가야 돼. 그걸 계약이라고 그래. 지금 청약과 승낙 2개죠. 갑이 너 1억 원에 살래? 그랬더니 1억 너무 비싼데? 그럼 좀만 깎아주면 안 돼? 안 돼. 그래도 깎아줘. 안 돼. 알았어. 그럼 맞춰서 살게. 서로 밀고 당겨. 밀당하죠. 밀당. 그걸 뭐라 한다? 대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서로요 대립만 하고 있으면 돼요? 결론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합의에 이르라죠. 합의. 알겠죠? 그걸 이 세 마디가 있어야 돼. 2개가 대립했는데 합의가 돼야 돼. 이 세 마디가 들어간 것을 계약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런데요, 합동행위는 뭐냐? 합동행위? 합동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요, 선거를 봐요, 선거. 선거를 봐요. 결합적 합동이라는데 선거를 보면 이런 봐봐요. 이 중심을 통해서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걸 뭐라고 그래? 이걸 원심력이라고 그래. 원심력. 튕겨져 나가는 것을 안으로 들어오는 걸 뭐라고 그래? 그래서 그것을 구심적이라고, 구심력. 구심력이라고 그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밖으로 서로 모이는 것을. 그래서 학원에 보면은 사람들끼리 서로 구심력이 있으면 서로 더 없죠. 알겠죠?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양보하고 어디서 좋은 자료 가져오면 또 그것도 돌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구심력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원심력이 많은 학원들이 있어. 끼리끼리 노는 데 있죠. 그럼 어때요? 자기네끼리만 놀아. 그러면 니네끼리 튕겨나가고 이쪽 교회 튕겨나가고 이렇게 되죠. 그걸 뭐란다? 원심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시험을 절대평가잖아요. 그래서 상대평가가 아니고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합격하고 아니고 모두 다 합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되도록이면 구심적으로 모여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로 좀씩 양보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좀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바로바로 지적하면 좀 문제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원심력으로 튕겨져 나가요. 그래서 아무튼 구심력, 구심적이고 그 다음에 평행적이다. 평행적. 평행적이라는 것은 봐봐요. 이 친구는 2표를 가져와요. 난 1표밖에 없는데 그러면 힘이 어떻게 돼요? 이 친구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은 서로가 대등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어때요? 1인 1표죠? 1표씩 가지고 모이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평행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가. 차이가 뭐예요? 합의는 똑같은데 여기는 뭐예요? 대립하죠. 대립. 여기는 구심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합동행위. 이것을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합동행위는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신경 쓰지 마. 자, 그러면 이제 뭘 가지고 본다? 이 2가지만 본다. 2가지.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 다음 중에서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뭘 묻는다? 계약을 묻는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다음 중에 단독행위 아닌 거? 계약이라니까요. 계약이 아닌 것은 뭐다? 단독행위를 묻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이제 이 책을 보면 다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어떻게 해서 봐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돼요. 페이지 여러분요, 8페이지 한번 봐봐. 8페이지.
페이지 8페이지 맨 밑에, 오른쪽 맨 밑에, 오른쪽 맨 끝에 뭐라 나왔죠? 단독행위하고 계약이 나왔죠? 이게 여러분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이게 단독행위와 계약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조건 시험에 나오나요? 뭔가 헷갈릴 게 문제가 시험에 나오죠. 이 네 가지가 서로 헷갈려. 잘못 보면은 이걸 뭐로 본다? 단독행위로 보는 경우가 있고, 잘못 보면 계약으로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요, 5페이지 쪽 7페이지, 8페이지요. 오른쪽에 맨 밑에 8페이지. 오른쪽에 맨 밑으로 보면 맨 오른쪽 단독행위 계약되어 있죠? 비슷비슷해 봐봐. 일방행위하고 일방예약하고, 유증하고 증여하고, 계약 해지하고 합의 해지하고, 채무 면제하고 채무 인수하고, 약간씩 말들이 헷갈리죠? 근데 한쪽은 단독이고 한쪽은 계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봐봐요. 다음 쪽에서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뭘 찾아요? 계약을 묻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넷 중 하나가 무조건 정답이에요. 무조건 정답. 모든 국가고시에 넷 중 하나만 정답을 했어. 그래서 넷 중에 이 네 가지만 정리를 해놓은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것만 가지고 정답을 한다.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먼저 뭐는 해야 된다? 먼저 뭘 묻는지를 알아야 된다.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뭘 묻는다? 계약을 묻는다. 이걸 알면서 책을 보라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계약했죠? 자, 그 다음에 단독행위는요, 희한하게요, 상대방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상대방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되고요,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발송만 하면 돼요. 발송만.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뭐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이 봐봐요. 여러분 봐봐. 여러분 그 쓰레기 있죠. 쓰레기. 껌 씹고 껌. 내 입안에 껌이 있어. 이 껌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내가 소유자죠. 이걸 버리고 싶어. 버리고 싶으면은 쓰레기통에다 버려요? 상대방 입안에다 버려요? 상대방 입안에 버리면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휴지통에다 버리면 상대방이 없는 것이고, 어디다 버린다? 휴지통에. 그래서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소유권. 이런 껌이 내 거니까 내가 소유권이죠. 그걸 포기할 때는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죠. 자요, 전세 살다가 전세를 포기하고 싶어. 그만 나가고 싶어. 그럼 포기를 하면 혼자 화장실 가서 소리 질러야 돼요? 집주인한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있어요? 무슨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지금 이해됐나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경우가 없는 거인데, 시험은 또 이게 두 가지가 지금 또 비교되죠? 이 두 가지가 지금 비교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은 요즘 최근에는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거, 이게 또 시험이 잘 나와. 다음 주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그럼 뭘 물어요? 상대방 없는 것. 이해됐죠 지금? 내가 지금 이게 왜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비교하는 거 중요하다.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강의를 할 때 보면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두 문자 따가지고 암기시킨 사람 있어요. 민법을.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두 문자 따가지고 왜 암기를 시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두 문자 따가 암기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 비교하는 것을 가르쳐야지 자꾸 시험이 나오는 것을. 암기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요. 그럼 봐봐요. 한번 볼까요? 상대방 없는 거 유언. 유언할 때 상대방이 있을까 없을까? 유언은 죽을 때, 죽고 나서 써요? 죽기 전에 써요? 죽기 전에 누구한테 써요? 자식한테 쓰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쓰니까 유언은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유언할 때 자기 자신한테 쓰니까 유언인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유언은 살아있을 때 유언이에요? 죽을 때 유언이에요? 죽고 나서 유언이죠. 결국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표현력이 조금 부족한가요? 아직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자, 봐봐. 유언서를 쓰죠. 살아있을 때. 자식이 있죠. 상대방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직 나 건강해. 유언이다 아니다? 언제 유언이다? 죽어야 유언이라니까. 죽고 나면 사람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다니까요. 유증은 뭐예요? 유증. 자, 증여, 유자가 붙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증은 뭐냐? 죽고 나서 증여한다. 준다. 공짜로 준다. 그냥 살아있을 때 너 이거 가져? 그럼 이것을 증여라고 그래. 살아있을 때. 알겠죠? 그런데 내가 증여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인증여하고 유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유증은 뭐냐면 내가 유언서다 쓰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분필은 울돌이한테 줘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올들한테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그것을 유증이라고 그래. 그런데 증여는 뭐다? 증여는 내가 묻는 거예요. 너 이거 혹시 가질래? 원. 응, 알았어. 공짜로 줘. 투. 그럼 뭐다? 이것을 계약이죠. 그것을 증여 계약이라고 그래. 증여는. 그런데 사인 증여는 뭐냐? 사인이라는 죽을 사자. 죽고 난 죽음을 원인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걸 사인이라고 죽을 사자를 써서 원인하고 결과할 때 원자. 알겠죠? 사인 증여할 때. 그럼 봐봐요. 내가 묻는 거죠. 나 혹시 이거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필요한데 나 죽으면 너 이거 가질래? 물어봐. 나 죽으면 이거 너 가질래? 응, 알았어. 너 빨리 죽어. 그럼 내가 가질게. 알겠죠? 죽음을 원인으로 해서 주겠다 이 말이죠. 내가 청약을 하고 승낙을 했죠. 그러니까 두 명이니까 뭐다? 계약이죠. 계약이죠? 그런데 내가 죽어야지 가져가. 그걸 사인증이라고 그래. 지금 가져가 그냥 증이라고 그래. 죽고 난 다음에 가져가 사인증이라고 그래. 묻지도 않고 이건 누구한테 줘? 유언서다 썼어. 그걸 뭐라고 그래? 유증이라고 얘기를 해. 적당히 구별되죠? 안 돼도 돼. 나중에 또 얘기할 거니까.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명해. 재단법인. 재단법인. 그럼 재단법인은 아까 뭐라고 했죠? 재단법인은 뭐라고 했어요? 재산.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재산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간단한 거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사람이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이 없는 것이. 자, 암기 시작. 상대방이 없다. 뭐가 있다? 시작.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이다. 재단법인. 다시 뭐라고?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이다. 뭐라고?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한번 볼까요? 자, 문제요. 이런 문제. 문제 몇 번을 보냐면, 7번. 8번. 8번 한번 봐봐요. 문제 8번 뭐라고 돼 있어요?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뭐라고? 상대방 있는이다. OX. 그러니까 X죠. 그게 틀렸잖아요. 시험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9번 유언. 유언은 상대방 없는이다. OX. O잖아요. O. 9번은 10번은 증여. 증여는 뭐다? 상대방 있는 단독이다. OX. 아까 증여는 뭐라고 그랬어? 계약을 했잖아. 계약. 증여는 살아있을 때 너 이거 가질래? 알았어 줘. 비슷비슷하죠? 다르다니까. 증이란 말은 계약이에요. 사인 증여는 너 이거 나 죽으면 가져갈래? 응, 알았어. 그럼 너 빨리 죽어. 내가 가져갈게. 사인 증여. 살아있을 때 너 지금 가져갈래? 증여. 여기 청약하고 승낙하고. 근데 유증은 뭐가 유증이다? 내가 상대방한테 얘기해서 내가 유언서에다 써놨어. 일방적으로. 나 죽으면 이거 누구한테 줘라 이렇게. 알겠죠?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했어 안 했어? 안 해서 그걸 유증이라고 얘기를 해. 알겠죠? 문제가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10번 같은 경우. 여러분 지금 이해됐죠? 12번 봐봐요. 법률행위는 아까 말했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세무사 시험에 났잖아요.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 필수란 말이 없어도 돼. 여기 봐봐. 이 필수란 말은 두 가지를 강조해놨지. 봐봐. 여기 봐봐. 불가결이란 말은 없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다 필수를 말을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해. 알겠죠? 그래서 불가결의 요소다 이렇게. 자, 13번은 뭐죠?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 뭐가 이루어지죠? 의사표시 합의가 되죠. 합의가 있으면 청약과 승낙은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청약과 승낙은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2개. 2개면 뭐라 한다? 계약이라고 하죠. 계약이 성립한다. 맞죠? 유언은 상대방이 있는이다 없는이다? 없는이다. 그래서 유언은요 저 위에 9번하고 여기 14번하고 똑같은 건데요 출제가 좀 다르죠? 없는이다 이렇게. 16번 16번도 마찬가지죠? 16번은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저기 있었는데 16번 봐봐.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자, 17번 봐봐요. 계약이죠. 아까 우리 계약은 법률 요건이에요? 법률 효과예요? 법률 요건이다 이 말이죠. 법률 요건. 죄송한데 선생님 잠깐 저 뒤에 저분 뒤에 왜 이게 자료 이거 없으시죠? 안 받으셨어요? 가져오셔야 되는데. 예. 저기 하나 있어요. 저기. 자요 거기요 여러분요 몇 번은 뭐냐? 17번 보세요. 17번 임대차 계약은 그랬죠. 계약 앞에가 중요하지 않다니까. 임대차가 중요하지 않다니까. 뭐가 있으면 돼요? 계약이죠. 계약은 뭐다?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뭐다? 법률 요건.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원인 행위다. 원인.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앞에가 뭐가 중요하지 않아. 뒤가 뭐가 중요해? 계약이 중요해. 계약은 뭐예요? 법률 요건이다. 법률 요건은 뭐라 한다? 원인이다. 이렇게 지금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지금요 다 뭐로 나온 것이다? 문제로 다 출제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해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잘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봐봐. 책을 볼 때 그러니까 무조건 책을 보지 말고 무조건 책을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본다? 어떻게 문제가 출제된 것을 보면서 보란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상대방 있는은요, 이런요, 채무 면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런, 그냥 암기해. 지금은 암기 안 돼. 관계없어. 그러면 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철해라가 있고, 철해. 그 다음에 동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요, 취소가 있고, 해제가 있고, 해지가 있어요. 지금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아직 배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설명만 해줘. 용어 정리니까. 면제가 뭐죠? 면제? 채무 면제가 뭐죠? 이러면 은행에다 돈 빌렸죠? 은행에서 빚을 탕감해줘. 그것을 면제라고 그래요. 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 자판기가 없는데, 자판기가 있는데 보면요, 희한하게 꼭 아는 분은요, 자판기가 분명히 300원이면 돈을 얼마 가지고 와야 돼요? 300원 가지고 가야 되는데 꼭 200원 가지고 와서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뭘 한다? 300원이면 300원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200원만 가지고 온다니까요. 꼭 그분은 꼭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한테 100원 빌려. 나 200원 있고 내 100원만 빌려달래. 그래, 이따 갚을게. 이따 줄게. 그래.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뭘 100원 가지고 그래요? 됐어요.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돌아가면서 한 사람, 학생들 하나 잡고 하면요, 한 달 걷더니 200만 가지고 마실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뭐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돈 빌리면 뭘 한다? 뭘 100원 가지고 그래요. 뭐다? 그것을 채무 면제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봐요. 내가 이 친구한테 돈을요, 1억을 받을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또 이 친구한테요, 물건을 또 납품받았어요, 납품. 그 6천만 원 줄 게 있어요. 그러면은 1억 받고 6천만 원 또 갚아야 되겠어요? 퉁쳐가지고 4천만 받아야 되겠어요? 퉁쳐가지고 4천만 받아야 돼요? 퉁쳐가지고 뭐라 한다? 그것을 상계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계산한다. 서로 상자. 서로 계산하는 거. 퉁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뭐가 있죠? 교통사고 나면은 뭐라 한다? 교통사고 딱 나면은 와가지고 6대4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6이고 여기가 4다 이 말이죠. 알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추인이라는 것은 뭐냐? 추인은 나중에 얘기하는데 처리한다는 것은 뭐냐? 처리하는 것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자 이 말이죠. 그걸 처리라고 그래요. 추인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기는 좀 힘들어. 왜냐하면 추인은 세 가지 형태로 크게 나누어지니까. 그런데 추인이라는 것은 뭐냐? 일단 계약이 무효가 됐어. 무효가 됐는데 그것이 무효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서 종전에 있던 계약을 오늘부터, 옛날에 2월 1일 날 계약을 해서 그게 무효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10월 1일 날 두 사람이 뭐라 하냐? 오늘부터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던 것을 오늘부터 그대로 인정하기로 하자. 오늘부터.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오늘까지는 효력이 없고, 오늘부터 너가 나하고 2월 1일하고 똑같이 계약한 것으로 보자 이 말이죠. 그걸 추인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뭐가 된다? 유효가 되는 거죠. 그것을 추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해제는 다 알죠? 해제한다. 계약 해제한다 말 많이 해봤죠? 해제하고 해지도 있고 취소도 있고 이런 것은 뭐 그 정도만. 그러면 여기 있어요. 우리가요. 이것을 모두 해서 몇 개야? 8개인데요. 이건 암기가야 돼. 나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공부하다 보면 암기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것은 아직은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를 암기한다? 상대방 없는 것. 일단 세 가지를 암기한다. 뭐다? 유언, 유증, 재단법인.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명이. 세 가지는 일단 상대방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암기로 시면 돼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뭐라고 나오냐? 항상 이렇게 나와. 상대방 있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는 시험에 절대 안 나와. 다음 중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그럼 뭘 찾으라는 거다? 상대방 없는 것을 찾으라는 것이다.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하나 더 여유가 있으면 소유권, 아까 말했죠? 소유권, 껌. 어디다 포기해? 쓰레기통.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소유권의 포기도 상대방이 없는 거야. 딱 네 가지. 유언, 유증,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재산이니까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다시 유원,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이렇게 이 정도만 하면은 무조건 정답 맞출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에서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건 뭘 묻는다? 계약을 묻는다 이 말이죠.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계약은 아까 그 4개 있죠. 4개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제 반복해서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뭐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문제예요. 다시. 지금 여기 봐봐. 좀 많죠, 양이. 법률 요건은 뭐예요? 법률 요건은? 그림은 이제 크게 봐. 법률 요건은 뭐예요?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을 포함하죠. 그러면 법률 행위는 뭐가 있다? 법률 행위는 뭐가 있어요? 단독, 계약, 합동행위. 법률의 규정은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이게 시험에 나와.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뭘 묻는 것이다? 법률 효과. 법률 효과는 뭐냐? 등기청권, 대금청권이 법률 효과예요. 이게 법률 효과라니까요.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법률 요건은, 여러분 봐봐. 그림을 크게 보란 말이죠. 크게. 지금 법률 요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 첫 시간에 되진 않아요. 않는데 보는 눈을 기르라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도 364일이 남았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안 돼. 그런데 첫 시간에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강의는 없지만 어차피 나중에 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어놓으면 나중에 한 번 더 반복하면 훨씬 더 쉬워요. 알겠죠? 지금 보면 법률 요건이죠.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을 포함하죠. 법률의 규정은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이 있고 법률 행위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다. 그러면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에서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뭘 묻는다? 법률의 규정을 묻는다. 법률의 규정, 법률 효과를 묻는다. 알겠죠? 법률 효과 이렇게 보면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보면 되는데 지금 여기는 일단 문제는 아직 없네요. 자, 그럼 봐봐. 자, 여러분요 15번 한번 볼까요? 15번. 자, 15번 한번 보시면 거기 여러분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15번요. 자, 읽어봐. 법정 해제. 여기 봐봐. 이렇게 시험 나와. 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취소. 여기 뭐다? 철회.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임차권에 뭐다? 동의. 여기 동의 있죠? 동의.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철회. 또 철회 나와 있고, 취소 나와 있고, 동의 나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추인 나와 있고, 추인. 여기 봐봐. 추인. 이렇게 지금 계속 여기서만 지금 돌고 있죠? 몇 군데에서 나온 시험이란 말이지, 이게. 이런 것들은 다 단독행위죠? 단독행위 아닌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일방, 뭐하고? 예약. 거기 동그라미. 예약은 언제나 계약이야. 예약. 가운데 줄 그어놨죠? 예약은 언제나 계약이고, 합의해야 할 때 합의가 있으면 뭐가 이루어져? 계약. 그래, 이것도 계약인 것이에요. 알겠죠? 15번에 줄 그어놨죠? 합의해야 할 때 합의는 뭐다? 계약. 예약은 뭐죠? 예약. 이런 봐봐.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 여러분 뭐를 하죠? 예약을 하죠. 음식점에 가면은요. 그럼 여러분 뭐를 해요? 우리 몇 명 갈 건데 음식점 준비해 주세요. 짜장면 3개 하고요, 짬뽕 2개 하고요, 탕수육 하나 하고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 혼자 말해야 돼? 음식점 주인하고 합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예약은 언제나 계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음식점에 예약을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몇 명이 가고 음식물의 종류는 어떤 것을 하고 몇 그릇을 하고, 이게 합의가 됐으니까 그걸 예약을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나 혼자 무조건 저쪽 음식점에다 대놓고 나 이따 간다 준비해라. 그럼 가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예약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 필연적으로 두 사람 간에 합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계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합의 해제는 그냥 봐봐. 그냥 해제는 단독인데 합의 해제는 뭐다? 합의는 계약이다 이 말이죠. 왜? 합의가 되면 뭐가 이루어지니까? 계약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말이죠. 그럼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셨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에 속하는 것인데요. 지금 봐. 우리는 보통요, 여기 법률의 규정을 잘 공부를 안 해요.
왜 공부를 잘 안 할까요? 법에 정해졌다잖아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법조문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죠. 그런데 내년 3월쯤 되면은 이제 혼자 이제 법조문을 다 읽을 수 있단 말이죠. 다 읽을 수 있어요, 법조문 보면. 이런 민법을 배우잖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법조문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것은 민법을 모든 법의 기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을 배우면 대한민국은 모든 법을 다 읽을 수 있다니까요. 능력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법에 규정되는 것은 나중에 당연히 스스로 알게 돼요. 법조만 펼치면. 그러니까 그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별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자, 법률 요건은 모두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하나는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법률의 규정. 하지만 우리는 뭐만 공부한다? 법률 행위만 공부한다. 알겠죠? 다시, 법률 요건은 몇 가지다? 두 가지. 뭐 법률 행위, 법률의 규정.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여기 봐봐요. 법률 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의사표시. 의사표시죠? 그럼 의사표시가 뭐예요? 의사표시는 뭐가 의사표시라고 그랬어? 의사표시는 뭐가 의사표시다? 여기 있네. 뭘 떨어요, 떨기는. 여기 있잖아요. 청약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뭐다? 법률 사실이죠. 이제 또 그대로 가면 돼. 자요, 지금부터 이제 얘기해요. 여러분, 학원에 오시겠다고 청약했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죠? 자, 여기서 문제요. 학원에 오시겠다고 청약을 했는데, 계약서 쓰기 위해서 청약했어요? 강의 들으려고 청약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요, 계약서는요, 여기 뭐죠? 여기 뭐 물건 파는 데 뭐지? 다이소? 다이소 가면요, 1,000원 주면 계약서 10장 줘요. 1,000원 주면 계약서 10장 준다고. 집에 가서 앉아서 혼자 쓰면 돼. 계약서는 누구나 쓸 수 있죠. 여러분이 학원에 등록한 것은 계약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강의를 듣기 위해서잖아요. 내가 학원을 왜 오픈했어요? 수강 계약서 쓰려고 오픈했어요? 돈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냥 매도인은 왜 1억 원에 집을 내놨어요? 1억 원에 왜 집을 내놨어요? 돈 1억 받으려고 내놓은 거 아니에요. 매수인은 왜 자기 귀한 피 같은 돈을 1억을 내놨어요? 집 받으려고. 그러니까 결국 갑이라는 사람이 청약을 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돈 때문이고, 을이 승낙을 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집 때문이다. 이 말이죠. 지금 이해되셨죠? 오케이, 이제 봐. 청약이 뭐예요, 청약? 청약이라는 것은 뭐냐? 표의자가 여기요, 돈을 뭐 한다? 원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원하는 것을 뭐라 한다? 의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승낙은 뭐죠? 승낙은 표의자가 상대방이죠. 상대방이요, 원하는 거죠. 뭐를 원해? 집을 원하죠. 그런데 대금하고 등기를 뭐라고 한다? 대금하고 등기를 뭐라고 그래?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대금하고 등기 대신에 법률 효과를 집어넣어. 법률 효과를. 똑같죠? 그러면 똑같죠? 자, 그럼 봐봐요. 의사표시는 뭐다? 표의자가 원하죠? 뭐를 원해? 대금과 등기라고 하는 뭐를 원해? 법률 효과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써. 어려운 게 아니니까. 뭐죠? 의사표시는 뭐다? 표의자가 뭐한다? 원한다. 뭐한다? 의욕한다. 뭐를요? 법률 효과. 이런 법률 효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 뭐라 한다? 대금하고 뭐다? 등기다. 이렇게. 그런데 이 의사표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뭐라고 한다? 사실이다. 이렇게. 법률 사실. 간단하잖아요.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 읽어, 이제. 자, 내가 아까 얘기했죠. 계약이란 말은 반드시 3마디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첫 번째 몇 개? 2개가. 서로 어떻게 해야 돼? 대립해야 돼, 대립.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합의. 다시, 계약은 뭐라고? 2개가. 대립했다가 합의가 있어야 돼. 그걸 계약이라고 그래. 둘이요, 우리 협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둘이 대립만 하다가 말아버린 거예요. 뭐가 없어? 합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법에서 합의가 있다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것은 계약이 성립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불합의다.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런 말이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의사표시가 뭐예요?
의사표시가 뭐예요? 청약이야. 청약. 읽어, 눈이 있으면. 의사표시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지 의사표시라고 그래. 어떻게 들어가요? 순서는 관계가 없어.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 그래서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글씨만 읽으면 글씨가 된 대로 암기해야 돼. 그게 아니면은 틀린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림을 보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알겠죠? 관계가 없어. 자, 그럼 볼까요? 의사표시는 그대로 읽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법률 사실이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욕한다.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했다. 표의자가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욕한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아무튼 의사표시는 뭐다? 법률 사실이다. 알겠죠? 세 마디가 어떻게 가든지 관계없어. 의사표시는 뭐냐? 법률 효과를 표의자가 원한다잖아. 이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뭐다?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있다. 의사표시는 뭐죠? 법률 효과를 표의자가 원한다. 이렇게도 되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있다. 이렇게도 되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법률 효과를 의욕한다. 똑같은 말이야. 어느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말만 되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말 그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림을 암기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요, 제가 무슨 설명을 할 때 보면 지금은 말을 엄청나게 100분의 1로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말을 빨리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빨리 하냐? 그걸 어떻게 암기하겠어요? 암기 못해요. 알겠죠? 저는 책을 보고 강의해 본 적은 거의 없지만 책을 보지 않고도 강의할 수 있는 이유가 모든 이 그림이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림을 머릿속에다가 딱 넣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림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말이 거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제가 톡톡한 걸로 착각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전혀. 알겠죠?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을 따라가서 읽는 거예요. 그림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의사표시라는 것은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의욕하는 것이다.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의사표시라는 것은 표의자가 법률 효과를 의욕하는 것이다. 어느 것이나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가지고 그대로 읽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무엇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결국 무슨 말이다? 아까 말했죠. 법률의 규정은 법률 효과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 됐죠? 그런데 법률행위는 법률 효과를 표의자가 뭐 한다? 원한다. 이 말이죠. 이게 큰 차이죠. 두 개가 비교니까 법률의 규정은 법률 효과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행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발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 행위. 법에 규정된 대로 발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의 규정. 내가 원하는 대로 뭐라고 한다? 법률 행위. 법에 규정된 대로 뭐라고 한다? 법률의 규정. 여기서 문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학원에 오셨죠? 학원에 오신 여러분들은 법률 행위를 했어요? 법률의 규정을 했어요? 법률 행위를 했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학원에 등록해서 강의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법률 행위를 하신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후에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원해서 짜장집 들어가서 짜장 먹었잖아요. 뭐를 한 것이다? 법률 행위를 한 것이죠. 지금 이해되셨죠? 그럼 법률 규정은 어떻게 알아요? 고민할 필요 없죠. 법률 규정은 항상 민법 제552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41조 이렇게 딱 나오죠. 그럼 이것은 뭐다? 법률의 규정이구나. 금방 할 수 있죠. 그런데 의사표시란 말이 나온다. 의사표시. 그러면 그것은 뭐다? 법률 행위이다. 법률 행위는 어떻게 효과가 나온다? 내가 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알겠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한다? 콩나물요, 까만 봉다리에다가 할머니가 콩나물 집어넣어가지고 얘기하죠. 할머니가 1,000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할머니는요, 이거를 받기를 얼마를 원한다? 1,000원을 받기를 원한다 이면 할머니가. 그러니까 할머니는 지금 뭘 하고 계신다? 법률 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알겠죠?
그때 여러분 가지고 지나가면서 얘기하죠. 할머니 자랑스러워요. 할머니가 법률행위 하는 걸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어. 얘기하죠. 할머니가 그러면 일단 소금 뿌리죠. 재수 없이 무슨 말이야. 사진 않고. 알겠죠? 그때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다?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 여기까지 정리하면 먼저 청약과 승낙을 하죠. 그래서 먼저 청약을 하는 사람을 표의자라고 하고요. 집을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하고 집을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물건을 기준으로 물건, 집을 넘겨줄 사람, 매도인이죠. 집을 넘겨줄 사람을 채무자, 집을 넘겨받을 사람, 매수인을 채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물건을 기준으로 물건을 넘겨받는다 채권자, 물건을 넘겨준다 채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계약을 말한다 법률 요건이다. 다른 말로 말한다 원인행위다. 이 법률 요건에 모두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다?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뭐다?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은 법률 효과가 어디에 나와 있다?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뭐다? 법률 요건이다.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의사표시가 한 개이다. 뭐? 단독. 두 개이다. 계약. 두 개 이상이다. 합동행위다. 중요한 것은 뭐하고 뭐만 중요하다? 단독하고 계약만 중요하다.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뭘 묻는다? 계약. 계약이 아닌 것은 뭘 묻는다? 단독행위. 그런데 단독행위는 또 몇 가지로 나눠진다? 두 가지. 상대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오늘은 없는 것만 암기한다. 없는 것. 뭐가 있다? 유언, 유증, 재단법인, 그 다음에 뭐다? 소유권 포기. 다시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명이 소유권 포기가 상대방 없는 것이다. 시험에는 뭐라고 나온다? 다음 중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뭘 묻는다? 상대방 없는 것을 묻는 것이다.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명이 소유권 포기 이렇게 묻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의사표시죠. 청약이라는 것은 뭐다? 청약은 누가? 말하는 사람 표의자가 뭐한다? 원한다. 내가 스스로 원해. 법이 아니고 원한다. 뭐를 원한다? 법률 효과. 우리가 매매계약에서는 대금하고 등기죠. 그런데 우리는 학원에서는 뭐다? 수강료하고 뭐다? 강의 듣는 거죠. 이해되셨죠?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 뭐다? 돈 주고 짜장면 먹는 것이죠. 편의점에 가면 뭐다? 돈 주고 비토백 받는 것이죠. 이것을 뭐란다? 법률 효과라고 하죠. 법률 효과.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법률 효과를 원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의사표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럼 이해되셨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좀 더 연장을 해가지고 뭐를 볼 것이냐. 중요한 것은 여기 있어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요 페이지요 어디로 보시냐면 12페이지. 이게 아주 중요해요. 12페이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12페이지 이것을 한번 볼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